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품질 경영 기사 품질 경영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장 규격 공차 및 공정 능력 관련한 제17강으로서 공정 능력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엔 공정 능력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정 능력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공정 능력이란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을 때 그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변동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양을 말합니다. 공정 능력은 공정의 사요소인 포엠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으며 공정 능력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기계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 능력의 4분의 3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 능력은 기계 이외에도 생산 방식, 작업자의 정신 자세, 원재료의 품질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줄 수 있으므로 공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 변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어서 공정 능력의 분류 및 의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적 공정 능력과 동적 공정 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 정적 공정 능력이란 문제의 대상물이 갖는 잠재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적 공정 능력이란 시간의 변화는 물론 원재료의 대체나 작업자 교체 등에 기인하는 변동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면에서 실현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어서 단기 공정 능력과 장기 공정 능력입니다. 단기 공정 능력과 장기 공정 능력은 표 4.1과 같이 요약 제시할 수 있습니다. 표 4.1은 단기 공정 능력과 장기 공정 능력의 비교표입니다. 관점에서 단기 공정 능력은 임의의 일정 시점에서의 공정 능력을 말하고 장기 공정 능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곰곰함의 재료의 변동에 의한 공정 능력을 말합니다. 변동은 단기 공정 능력은 급내 변동, 장기 공정 능력은 공정이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급내 변동 플러스 간 변동의 합입니다. 관리 부문은 단기 공정 능력은 보전 부문은 단기 능력이 유지되도록 설비 관리하는 것이 업무고, 그 다음에 장기 공정 능력은 생산 부문은 장기 능력이 유지되도록 자원 관리 및 공정 관리를 하는 것이 대상 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 능력 조사와 공정 성능 조사입니다. 공정 능력 조사는 대개 단기간에 걸쳐 공정이 어느 정도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걸 알아보기 위한 것임에 반해 공정 성능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공정의 품질 변동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요인들이 공정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 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생하는 작업자의 교체, 공구 교체, 장비의 수리, 사용되는 원료 로트의 변경 등에 따라 공정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가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능력 조사와 공정 성능 조사 차이점은 제시된 표 4.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 능력의 분류와 분해입니다. 공정 능력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정의 4요소로 불리는 포엠으로서 사람, 맨, 설비, 머신, 재료, 머티리얼, 방법, 메소드로서 4가지입니다. 공정 능력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포엠 중에서도 설비 능력으로서 4분의 3 정도 기여된다고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그마 P의 제곱은 시그마 머신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E의 제곱으로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P 제곱은 공정 능력을 나타내는 변동이고, 시그마 MAC는 머신의 두 문제를 따서 MAC라고 합니다. MAC의 제곱은 설비 변동을 나타내는 변동이고, 시그마 E 제곱은 설비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동을 말합니다. 표 4.1은 공정 능력 조사와 공정 성능 조사 차이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목적 관점에서 공정능력 조사는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을 때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변동이 규격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공정 성능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가피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느 정도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변동에 영향을 주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준비사항은 공정능력 조사에서는 가피 원인이 개입되지 않도록 포엠에 대한 유지입니다. 한편 공정 성능 조사는 공장의 생산관리상 각종 교체 작업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기간 측면에서 공정능력 조사는 짧으면 2-3시간, 길어도 일주일 정도입니다. 공정 성능 조사는 짧으면 5일 정도, 길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데이터 수집 계획으로서는 공정 능력 조사는 이 K가 10에서 30 정도, 군의 수입니다. N은 군의 크기로서 3에서 6 정도, 이렇게 해서 총 50개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KN은 50 이상이 됩니다. 공정 성능 조사는 KN개의 데이터 세트를 장기간에 여러 개 또는 수십 개 합쳐서 분석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K는 20에서 40 정도, 그 N은 3에서 6 정도로 해서 총 100개 이상의 데이터가 되도록 해서 KN이 10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공정능력 지수 산정 시 사용된 통계 수법입니다. X바 R 관리도를 사용한 시그마 추정에 의한 공정능력 지수 산정은 시그마 추정치는 D2분의 알파로 구합니다. 소문제에서 이것은 시료 표지 편차입니다. X바 R 관리도에 의한 방식으로 시그마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시그마 추정치는 시료 표지 편차 S와 같고, 이는 루트 n-1분의 시그마 xy-x파 한 값을 제곱을 해서 구합니다. 여기서 n-1은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지수 측면에서 공정능력 지수는 PCI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프로세서 Capability Index 이렇게 됩니다. CP는 600의 시그마 W분의 T로 됩니다. 여기 T는 규격 상한 마이너스 규격 하한으로 한 공차입니다. CPK는 이제 1-K 한 값에다가 CP를 구하면 되고, CPU는 SU-X바 한 값을 3시그마 더블로 나눠서 구합니다. CPL은 X바-SL 한 값을 3시그마 더블로 나눠서 구합니다. 한편 공정 성능 조사는 이제 PPI라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그 프로세스 성능 퍼포먼스 인덱스 이렇게 됩니다. PP는 6시그마 T분의 T로 구합니다. PPK는 1-K 한 값에다 PP로 해서 구하고, PPU는 SU-X바 한 값을 3시그마 T로 나눠서 구하고, PPL은 X바-SL 한 값을 3시그마 T로 나눠서 구하고, 이때 시그마 T는 루트 시그마 W 제곱 플러스 시그마 B 제곱을 됩니다. 시그마 W는 급내 표지 편차, 시그마 B는 급 간의 표지 편차를 의미합니다. 특히 표에서 좀 더 유익 있게 볼 부분은 이 지수 산정 부분, 이 부분을 잘 봐둬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뭐 중요하지만 지수 산정 부분도 특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 4.4의 공정능력 유무 판단 기준입니다. 공정능력 유무는 이제 등급이 크게 5등급을 됩니다.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되고, CP 값이 1.67 이상 되면 특등급, 1.67보다는 작고 1.33 이상이면 1등급, 1.33보다는 작고 1.0 이상이면 2등급, 1.0보다 작고 0.67 이상이면 3등급, 0.67보다 작은 경우에는 4등급을 됩니다. 그리고 분포 간의 관계 이제 그림을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정능력 판단은 특등급인 경우에는 공정능력이 남아돈다.
그리고 조처는 제품의 산포가 약간 커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관리 간소화나 코스트 제감 방법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검사는 이제 무검사 또는 체크 검사를 합니다. 1등급인 경우에는 공정 능력이 충분하다. 이 경우에 이상적인 상태이므로 유지해 나간다가 되고, 검사는 이제 체크 검사, 샘플링 검사를 합니다. 2등급인 경우에는 공정 능력이 충분치는 않으나 근사하다, 근사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양호하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 상태를 지킨다가 되고, CP가 1에 가까워지면 부적합품 발생이 우려가 되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가 되고, 검사는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3등급인 경우에는 공정 능력이 부족하다 됩니다. 이때는 부적합품이 발생하고 있고 전수 선별을 하고 공정 관리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검사는 전수 검사를 해야 됩니다. 4등급인 경우에는 공정 능력이 매우 부족, 그리고 품질을 만족시키는 상태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 품질 개선이나 원인을 추구해서 긴급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또 규격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검사는 당연히 전수 검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좀 주의할 부분은 이제 등급이 5등급으로 나눠지고 이 CP 값이 어떤 값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하는 거, 요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법을 특 1, 2, 3, 4 해서 5등급이 있는데 1.67, 1.34, 1.00, 0.67로 해가지고 구분되기 때문에 숫자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적인 경우의 규격 폭입니다. 이 경우에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4S를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예제 4.5입니다. 관리 상태에 있는 어떤 공정에서 100개 데이터를 취해서 불편 분산을 구했더니 그 10.25의 제곱이었다. 이제 이 분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SU가 60, SL이 0으로 규격이 주어져 있을 때 공정 능력 지수 CP 값을 구하시오. 잘 사용되는 공정 능력 지수 범위에 따른 공정 등급 분리를 하시오. 불편분산 V는 10.25의 제곱이므로 시그마 추정치는 S고 이는 또 루트 V가 되므로 CP는 6배의 시그마 추정치분의 SU-SL로 하면 SU는 60, SL은 0, 시그마 추정치는 루트 V가 되므로 이제 이와 같이 해가지고 계산되면 0.976이 됩니다. 이 0.976이라는 숫자는 1.0보다는 작고 0.67보다는 큰 값이 되기 때문에 공정 능력은 이것이 3등급이 되고 공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됩니다. 그 다음 예제 4.6입니다. 어떤 자동차 부품의 규격은 0.790 플러스 마이너스 0.05cm이다. 이 부품의 제조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일간에 걸쳐 매일 5개씩 데이터를 취하여 X바 관리도를 작성해 보니 관리는 안정상태이며 X총평균 0.788, 알바가 0.008cm였다. 이 부품의 치우침을 고려한 공정능 지수 CPK를 구하시오. CPK 구하는 공식은 1-K 한 값에다가 CP를 곱합니다. 여기서 CP는 6배의 시그마 추정치분의 T로 합니다. 치우침도 K는 2분의 T분의 M-X바의 절대치. 여기서 그 시그마 추정치는 D2분의 알바로 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그 N이 5일 때 D2가 2.316이다 하는 이 값은 그 표를 통해서 찾도록 하는 건데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D2가 표를 주어진다고 보고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시그마 추정치가 위에 이거 값 들어가고 T는 또 규격 상한 마이너스 규격 하한으로서 공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K는 치우침도입니다. 치우침도로서 들어가서 정리된 값으로는 0.2907이 됩니다. 그 다음 공정 능력 비에 의한 평가로서
공정 능력 B는 이제 대문자 P에다가 이제 첨자 P를 붙이는 이것을 공정 능력 B라고 합니다. 공정 능력 지수 CP가 6배 시그마 추정치분의 SV-SL과 같이 정의되어 공정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되는데, 이 역수로서 또 공정 능력 B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공정 능력 B, DP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DP는 CP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SV-SL분의 6배의 시그마 추정치 이렇게 되고, 이는 T분의 6배의 시그마 추정치 이렇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